6.25 전쟁 당시 나라와 전우를 위해 목숨을 던져 이른바 삼군신이라고 불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우리 지역 출신인 고 안영권 하사인데요. 그의 활약과 희생 정신을 돌아봤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어렵게 살 만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참전 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여수 소라면의 한 야산에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경비행기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훈련기로 탑승하고 있던 조종사는 사고 직후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안 해저유물이 매장된 해역에서 도굴한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를 몰래 보관하고 있던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압수한 도자기가 1980년대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6.25 전쟁 당시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 백마고지인데요. 당시 나라와 전우를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져 이른바 삼군신, 삼용사라고 불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이 우리 지역 출신인 고 안영권 하사인데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잊혀서는 안 될 그 이름을 정명기 기자가 재조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최고의 격전지 가운데 하나였던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무려 24번이나 바뀌었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전장이었습니다. 당시 육군 구사단 소속이었던 안영권 하사 또한 백마고지를 탈환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두른 강승우 소위 오규봉 하사와 함께 적진에 몸을 날려 자폭한 겁니다. 세 분이 자원을 해가지고 이제 포탄을 먹여갖고 숨어서 기어가가지고 토치까지 들어가서 자기 몸을 같이 날려서 폭발을 시켜버리는 바람에 이제 우리 아군 공격로가 혈로가 뚫린 거죠. 6.25 전쟁 3년 뒤 정부는 3명의 용사에게 을지 무공훈장을 추서했고 같은 해 미국 정부 또한 은성 무공훈장을 수여해 용사 3명의 충의를 높이 받들었습니다. 당시 그들을 이름하여 삼군신이라 기렸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관련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금산사 초입인데요. 안영권 하사가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지 66주년을 맞은 지난해 이렇게 흉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안 하사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내놓은 지 35년 만에 기념비가 세워졌지만 그의 전공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전히 드뭅니다. 그 전에는 시의원이나 도의원 뭐 이런 기관장들 참배 안 하세요. 이제 홍보하니까 이제 6월 6일 이번 현충일날도 이제 시장님께서 시의원, 도의원 다 와서 참배하고 가시고 국회의원도 참배하고 가고 그때부터 이제 여기 홍보가 돼서 이제 이런 양반이 있었냐고 전부들 그래요. 아내와 아들 1명을 뒤로하고 25살 꽃다운 나이에 군에 입대한 안 하사. 2살 무렵 아버지를 전쟁터로 떠나보낸 뒤 영영 가슴에 묻어야 했던 안덕겸 씨는 아버지 곁을 묵묵히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가 이제 나도 어려서는 좀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참 어렵게 컸어요. 어렵게 컸지만은 아버지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훌륭한 분이라는 것을 나도 느끼고 너가 할아버지 없던 분이 어디 있겠냐. 너가 아버지를 놔두고 자폭으로 저거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분이 대한민국에 있겠냐. 나라의 안위와 전우를 위해 초계와 같이 목숨을 던졌던 안 하사를 기억하는 시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여기 자유의 재단의 피의 제물이 되신 새 군신을 보라. 그들은 짧은 인생을 바쳐 조국과 함께 영원히 살았다. 아, 거룩하여라, 아름다워라. 그들의 희생과 높은 뜻이여.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6.25 전쟁 당시 전국 최초로 자원 입대서를 쓴 학도병들이 있습니다. 전남 지역 중학생 183명인데요. 낙동강 최후방어 전선을 지켜낸 화계 전투의 영웅, 전남 지역 학도병의 공적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50년 7월 13일 전남 지역 중학생들의 자원 입대서가 접수됩니다. 전남 여수와 순천, 광양, 고흥, 강진 지역의 중학생 183명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리 군이 북측의 수세에 몰려 패배가 확실시되던 상황이었습니다.
38선은 이미 낙동강 코앞까지 내려온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입대한 학도병들에게 9일가량의 기초 군사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무기라곤 맨몸뿐이었습니다. 학도병들은 군번도 없이 소총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채 훈련을 마쳤습니다. 부모들은 못 가게 잡고 눈물 바람이 되면서도 그것을 뚫고 자원 입대를 하셔서 9일간 훈련을 받고 총도 없이 훈련 받은 다음에 남원에 가서 병기를 지급받습니다. 1950년 7월 25일 아침 7시 학도병들은 경남 하동군 화개장터 앞을 지나던 인민군 최정예 육사단 부대를 막아섭니다. 소련제 전차와 대공화기로 중무장한 인민군을 상대로 M1 소총 몇 자루를 든 학도병들의 공격이 시작된 겁니다. 15시간에 걸친 치열한 교전 끝에 학도병 70여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낙동강 최후 방어 전선은 지켜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화개 전투가 인민군의 진격을 일주일 이상 지체시켰고 이 시간 동안 남측의 낙동강 최후 방어선 전열 구축이 마무리된 겁니다. 이분들의 용전으로 인해서 7월 31일까지 붙잡아둬서 낙동강 최후 방어선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는 시간을 이분들이 벌어낸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7월 25일에서 27일, 8일 사이에 부산이 함락되게 돼 있었습니다. 순천 농업중학교 박춘규, 여수중학교 곽정태, 벌교 상업중학교 김차석. 전사자 70여 명 가운데 단 한 명의 시신만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남은 전사자들은 오늘날까지도 유족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15에서 18, 어린 나이에 자원 입대해 적의 침공을 막아낸 전남 지역 학도병 183인. 이들의 용맹함과 숭고한 희생 정신을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6.25 참전 용사들은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지만 처우는 열악하기만 합니다. 많은 참전 용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수당에 의존하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고 기초수급자로 어렵게 사는 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6.25 참전 용사들을 만나봤습니다. 올해 88살인 6.25 참전용사 강효수 할아버지.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치열한 전투 끝에 8.54 고지를 지켜내는 데 일조했지만 당시 손가락을 다치는 바람에 제대한 뒤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여기 지가 붙어요. 처음 불러라면 애만 이 8발짜리 이로 연다 말아 이로 빼야 돼. 이것이 동작이니까 탁 가는 거야. 지금은 기초생활수급비와 유공자 수당 30만 원, 지자체 위로금이 수입의 전부. 최근에도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입원하면서 약값과 치료비를 쓰고 나면 생활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거는 약값이 없더라. 약값이. 근데는 좀 비싸요. 다른 사람은 다 돈 올라가서 돈 벌고 이렇게 해갖고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밥도 못 먹고. 같은 해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 통제부에 입대한 김영배 할아버지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몸이 불편해 변변한 일감조차 얻기 어렵다 보니 정부와 지자체에서 주는 수당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가 근대 생활할 때 고생에다 비교하면 액수가 너무 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인상을 정부에서 해줬으면 쓰겠어요. 정부가 참전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02년. 당시 월 5만 원이었던 수당은 22만 원으로 인상됐다가 최근 들어 3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지자체도 2006년부터 조례를 만들어 적게나마 참전 유공자들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전 용사들에 대한 지원이 미약하게나마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게 현실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1인 최저생계비는 102만 원 정도. 그러나 참전 용사 대부분이 60만 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고 있어 현실에 맞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을 받는 걸로 보면은 너무나 미미하고 적기 때문에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좀 더 지원을 해서 그분들의 생활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 전국에 생존해 있는 6.25 참전 용사는 모두 9만 6천여 명. 이 한 해 평균 1만 5천여 명이 숨지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아마 10년 뒤 우리나라는 6.25 참상을 겪은 영웅들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학생 10명 가운데 4명이 6.25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사람들이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건데요. 사람들은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서채리 기자입니다. 몇 년이더라? 65년인가? 62년인가? 6.25 전쟁이 48년이었나? 35년 아닌가? 35년일까? 35년? 40년대 아닌가? 되게 다양한 나라라고 알고 있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유엔에서 많이 참여했죠. 미국, 카나다, 독일, 프랑스. 저도 이공계다 보니까 이제 사회 쪽은 좀 많이 약한. 공군이 내려오면서 저희가 저기 위에까지 점령을 했던 데를 이제 쭉 이렇게 후퇴해서 내려왔던 작전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약 3년 동안 이어진 전쟁으로 우리 역사와 민족에는 큰 상처가 남았는데요. 하지만 방금 보신 것처럼 6.25 전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잊혀지고 있는 6.25 전쟁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학교에서는 그냥 살짝 사회랑 역사 시간 때 좀 이제 딱 살짝 그 정도? 뭐 홍보 영상이라든가 뭐 홍보물 등으로 홍보를 하면은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에게 거울이 되니까. 근데 한국사 그 교육 과정을 좀 더 중요하게 여겨서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영화나 책으로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교육을 통해서 역사를 갖다 많이 인식을 시켜야죠. 앞으로 6.25라는 것도 어떤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인식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25 전쟁을 자세히 알지는 못해도 전쟁이 민족의 아픔이라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참전 용사와 이산 가족에 대한 제대로 된 지원이 필요하고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안 됐다고 저는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구체적으로 방안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이제 대우를 안 해주면은 누가 이제 다음에 그런 전쟁이 났을 때 자기 목숨을 그렇게 바치고 애국심을 가져서 행동할까에 대해서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지원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남북 관계를 좀 더 이제 그러니까 통일이 아니더라도 이제 좋은 측면에서 이제 교류도 할 수 있게 좀 더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6.25도 겪어보지 못하니까 대한민국 어떻게 일단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못해서 이제 죽을 겁을 막 남기고 하니까 그냥 아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도 지금 이제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입니다. 이상입니다. 익숙하지만 때로는 낯선 단어 6.25 전쟁.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의 기억 속의 6.25 전쟁은 어떻게 남아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채리입니다. 6월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하는 달입니다.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 전몰장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며 동족상잔의 비극으로도 불리는 뼈아픈 역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정부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해 매년 전국 각지에서 추모 행사를 갖고 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호국보훈은 그리 숭고하지만은 않습니다. 아파트나 주택가, 일부 공공기관과 학교에서조차 형식적인 조기 개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호국, 나라를 보호하고 지킨다. 보훈, 공훈에 보답한다. 국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답한다는 의미인 호국 보훈. 오늘의 대한민국에 있기까지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존경하는 마음은 올해에도 내년에도 계속돼야 할 것입니다. 보훈은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각종 보훈 행사, 프로그램 참여, 조기 개양 또한 일상 속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보훈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 그 어느 것 하나 무료로 얻은 것은 없습니다. 수많은 호국 영령과 순국 선열, 그리고 애국지사들의 피와 눈물, 목숨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잠시나마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여수 소라면의 한 야산에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수 소방서는 13일 낮 2시쯤 소라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소형 경비행기가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행기는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4인승 훈련기로 조종사 1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사고 직후 낙하산을 이용해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조장비를 투입해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공원경찰서는 12일 자택에서 아내를 수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던 중 가정사 문제로 화가 났다라며 아내의 뺨을 20차례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신안 해저 유물이 매장된 해역에서 도굴한 것으로 보이는 도자기를 몰래 보관하고 있던 60대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63살 A씨가 도굴된 해저 유물을 일본으로 반출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도자기를 일부 숨겨놓은 장소와 경기도 자택, 서울 친척집을 수색해 모두 57점의 도자기를 압수했습니다. 문화재청은 A씨가 보관해온 도자기가 1980년대 신안 도덕도 앞바다에서 도굴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1976년부터 1984년까지 11번에 걸쳐 수중 발굴을 시도해 도자기와 해저 유물 2만 2천여 점을 발견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어업지도선 5척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어업지도선은 2,000톤급 4척과 970톤급 1척이며 우리나라 조선 경기 활성화와 불법어업 외국어선 대응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2,000톤급 지도선은 어업관리단 최대 규모로 최첨단 항해 설비와 고속 단정, 방수포와 원격 의료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어업 지도선은 최근 급변하는 해안 환경에 활력적으로 대응하고 어업인들의 안전 작업을 위해 바다 현장의 최일선에서 해안수산 주권 수호, 수산자원 보호의 파수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코레일, SRT, 철도시설공단 통합을 위한 철도 하나로 전남지역 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철도 하나로 전남지역 운동본부는 출범식을 열고 지난 20여 년 동안 지속된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의 완전한 종결과 KTX와 SRT로 분리된 고속철도의 운영 통합을 위한 운동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철도는 공공의 자산으로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교통약자의 교통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포시가 전라남도 교육청의 직속 기관인 유아교육진흥원 서부 분원을 유치했습니다.
전남유아교육진흥원 서부분원은 체험교육과 숲놀이 기능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목포 산정근린공원 일원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서부분원이 오는 2023년 9월에 개관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허유인 순천시 의원이 사단법인 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이 선정한 깨알정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허유인 의원은 이번 시상식에서 연향동 수건사업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켓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깨알정책 대상은 생활정책연구원에서 주최하며 시 도민의 일상에 밀접한 깨알 같은 정책 의제를 적극적인 입법화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현실화시킨 의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각계 시민 100인의 정책평가단과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강진군이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와 모유대용 분유를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 대상은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과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이며 구매 비용으로 한 달에 6만 4천 원이 지원됩니다. 모유를 대신해서 먹일 수 있는 조제 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산모가 질병이나 사망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공동생활가정, 아동복지시설 등 영아로 한정해 한 달에 8만 6천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아이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보건소, 복지로 온라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안 도초에 위치한 수국공원에서 14일부터 19일까지 섬 수국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처음 열리는 섬 수국축제는 10헥타르 면적의 수국공원 일원에 12만여 그루의 수국과 애기동백 등 여러 종류의 수목이 심어져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축제 기간에 맞춰 수국꽃차 시음과 부케 전시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광양 사라실 예술촌에서 역사 파사드 마루축제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광양의 대표 문화유산인 마루산성을 알리는 이번 축제에는 시민 누구나 체험할 수 있는 공예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한 뮤지컬 달다 등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입니다. 아직 습도는 높지 않아서 찌는 듯한 심한 더위는 아니지만 조금 더 더워졌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유입되는 데다가 현재 구름 한 점 없이 볕이 쨍쨍 내리쬐면서 기온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은 18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후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오존 농도도 대부분 높게 치솟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앞으로 기온은 점차 올라 당분간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말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로 다소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오후에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지기 때문에 장시간 야외에서 보내면 건강을 잃기 쉽습니다. 햇볕에 무방비로 노출 시 30분 안에 홍반이 생길 수 있는 수준이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꼭 수시로 덧발라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와는 멀리 떨어져 다니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